제가 읽었던 책에도 있는데 노숙자에서 억만장자로라는 책이 있어요. 진짜 노숙자였어요, 그 사람은. 근데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나 진짜 너무 힘드니까 돈 좀 보내주면 안 되냐? 이러니까 걔가 시크릿 책을 보내준 거예요, 전자책을. 그래서 그 무료 프린트 해주는 데 가서 그걸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걸 읽는데 쓰레기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뭐야? 근데 자신은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커피 한 잔 누가 사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냥 눈 감고 계속 상상을 했대요. 그 지나가던 사람이 커피를 사준 거죠. 이거 뭐야? 그래서 그럼 나 이제 점심 했더니 예전에 일했던 직장 동료였는데 지나가다 만나서 점심을 또 사준 거예요. 이거 진짜 되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집을 상상한 거죠. 노숙자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걸 느낀 거예요. 예전에는 노숙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거를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본인이 누추하니까 일자리도 주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지를 그렇게 넣은 순간 뇌가 그 이미지로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될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일을 해야지. 그럼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 뭐 그냥 다 부딪혀 봐야지. 그래서 막 전단지 나눠주는 거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다 했던 거예요. 1년 뒤에 집을 장만해요. 그렇게 그 사람이 그걸 활용해서 계속 억만장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안드레스 피라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꿈꾸는 다락방 책에도 나오는 건데, 이분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부자들만 가는 레스토랑에 항상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그거를 앉아 있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걸 계속 의도에 넣은 거죠. 그러다가 뭐 성과는 없었어요. 한 달 이상 을 앉아 있었는데 다니던 부자가 계속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쟤 뭐야 하면서 말을 걸어봤대요. 그 자신은 솔직하게 말했대요. 나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항상 여기 앉아 있는다.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 부자는 너 나랑 같이 일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억만장자가 또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의도나 이미지를 계속 넣었을 때 자신이 어떤 거를 뭐 하지 않아도 레스토랑에 가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그렇게 계속해서 보는 것만 해도 흐름이 바뀐다는 거죠. 레스토랑에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그냥 집안에서 그렇게만 상상을 했다면 부자가 말을 걸어주지 않았겠죠. 근데 레스토랑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쟤 대체 뭘까? 이러면서 말을 걸어주기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사람들 만나고 뭐 하다 보면 모든 것이 힌트다. 나한테 어떤 의도를 넣었을 때 그 의도에 맞는 기회가 분명 나타난다. 이런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은 존 F 케네디가 돌아가셨을 때 미망인인 영부인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도 결혼하면서 되게 세계의 스캔들을 만들었던 엄청나게 자기 맘대로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 이미지로. 그래서 먼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실이 그게 현실이 아니다. 생각이 현실로 만드는 게 현실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너니까 된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혼하고 해고당하고 월 수입이 0원이던 저도 했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안타깝긴 해요.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진짜. 그건 현실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됐거든요. 제가 그런 나만 사랑해주는 여자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만났고 올해 저는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죠.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런 많은 상황들을 거치면서 유튜브를 했더니 결국에는 잘 됐고 그러면서 이제 기회들이 생기면서 제가 굳이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이 정도 뭐 충분히 너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되니까 그래 이게 현실이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게 그래서 모든 빚을 내가 다 갚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결혼 자금을 한 5천만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 5천만 원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했어요. 상상하고 이미지 넣고 근데 이제 그거를 넣었을 때 갑자기 이제 컨설팅 해줬던 곳에서 연락이 와서 1억 원의 계약을 제가 하게 됐고 그럼 5천만 원 해결됐잖아요. 그 2배가 됐는데도 뭔가 좀 욕심이 나니까 더 준비하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은 어떻게 하면 될까? 또 넣었죠. 갑자기 장모님이 연락하시더니 1,000만 원을 주셨어요.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를 넣었을 때 그게 진짜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은 현실이 된다가 현실이지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건 자신의 현실을 거부하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생각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지 않죠. 갑자기 여기에 1억이 딱 생겨라. 나 생각했는데 왜 안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인 것이 이미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신의 의도를 할 때 그게 맞춰지면서 결이 맞는 게 나타나서 기회가 와서
그 기회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지 갑자기 1억 원 생겨라 이러고는 나타나진 않아요. 제가 의도를 한 거가 기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짜 생각이 현실로 만드는 게 현실이다. 그걸 거부하지 마라.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마라. 똑같은 걸 반복하지 마라. 나는 원래 이래. 이런 말 하지 마라. 남들이 만약에 자신에게 비판을 하면 수용해라. 그 비판은 자신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준 메시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비판을 수용하고 점점 고쳐나가라. 그러면 반드시 된다. 만약 안 하면 저처럼 이혼하고 해고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전에 비판을 수용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 야, 진짜 노력해야 돼. 성공하면 진짜 노력해야 돼. 근데 친구들이랑 막 이렇게 하잖아. 나도 알아. 다 알아. 똑같은 소리 좀 하지 마. 근데 노력이나 열심히 해야 된다 말을 듣는 순간 본인도 알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부담이잖아요. 엄청 부담이 느껴지잖아요.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저는 그게 무의식의 작동 방식이라고 느껴요. 열심이라는 단어가 열정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열정이 아니고 부담과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은. 자신의 무의식 안에. 물론 어떤 사람에겐 열심히가 열정이 그 무의식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부담이 느껴질 거예요. 그 부담 때문에 하질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열심히 안에서 본인이 이미 이만큼 상상을 해요. 그 상상이 그거죠. 나 진짜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담들만 생각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열심이랑 노력이란 단어는 무의식에서는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찾아야 돼요. 재미를 찾으려면 자신이 숨겨진 재능을 찾아야 되고 그 재능을 찾으려면 자기가 싫어하는 걸 찾아야 돼요. 싫어하는 걸 찾았을 때 비로소 자신이 좋아하는 게 나와요. 싫어하는 걸 찾은 다음 리스트를 적어본 다음에 오른쪽에 그냥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적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는 거죠. 그럼 거기서 자신이 재미를 느끼는 거. 그걸 하면 모든 게 다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성적으로 말하면 약간 세상에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뇌가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으니까 시냅스가 원래 있었던 게 다른 걸로 구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얹으면 더 재밌겠다. 이런 것도 있어. 이거 얹으면 재밌겠다. 그렇게 한 생각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거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그렇게 자신이 그 상상을 했잖아요. 자신의 숨겨진 재능으로 뭔가를 하는 거. 근데 아직 방법은 몰라. 근데 그 일은 뭔가 하고 있어. 근데 그 일도 몰라. 컴퓨터에 앉아있는 이미지를 제가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이미지들이 자신이 숨겨진 재능이 딱 발견되는 순간 그건 노력이 더 이상 아니게 돼요. 재미가 있으니까. 자신이 잘하는 걸로 이걸 하는데 뭐가 노력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냥 그 계속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야, 자 앉아서는 일어나질 않아. 되게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냥 재밌는 거죠. 대부분 많은 자기계발들이 되게 이런 걸 해요. 매일 아침 긍정학원을 막 외쳐라. 100번 쓰게 해라. 미라클 모닝 해라.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저도 안 됐어요. 그거 안 먹혔어요. 저한테도. 할 때는 되게 막 뭔가 될 것 같은데 100번 쓰기만 팔 너무 아파요. 100번 쓰기를 하거나 긍정하는 걸 외치는 것도 자신이 결국에는 그 오로지 그 한 생각만 하기 위해서인데 팔 아픈데 어떻게 그 한 생각만 해요. 팔 아픈 생각만 더 하는 거죠. 이걸 완료하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때 잡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정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거기서 그 잡생각에 대고 안녕이라고 하는 걸 상상해 보면 갑자기 그 잡생각들이 없어져요. 딱 끊겨요. 그걸 저는 생각의 틈이라고 부르거든요. 순간 생각이 이렇게 갈 때 틈이 딱 생기는 그 구간에 껴넣는 거예요. 그 구간에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딱 생각해서 껴놓고 거기서부터 상상을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들어와요, 머릿속에. 계속 잡생각들이 떠돌 때 그 이미지 해봤자 잡생각과 똑같이 혼동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잡생각들이 싹 나올 때 안녕 하면 싹 사라지거든요. 그때 이미지 껴놓고 그러면
어떤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 반드시 와요. 근데 대신에 집에서 해도 어떤 계기로 뭔가 나가야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전화를 한다던가 집에서 와이프가 뭔가 얘기를 한다던가 그런 게 다 메시지처럼 들어올 때가 있어요. 본인이 그걸 의도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움직이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거쳐지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거를 좀 발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불교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하죠. 저는 그 무아에다가 이미지 껴넣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지금 돈이 없는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 돈이 없는 것만 계속 생겨요. 그런 위기들만 오는 거죠. 뇌는 부정평양만 갖고 있으니까요. 안 되는 것만 일단 찾아요. 왜냐하면 위협에서 빠르게 벗어나서 생존해야 되니까. 뇌는 느리게 진화했다고 과학자들이 되게 많은 말을 해요.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책에서도 나오고 브레인 관련 책은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600만 년 전에 인간이 태어났고 인간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고 그런 다음에 뇌는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위협이 되는 맹수들은 다 동물원에 있잖아요. 그 위협이 이제 그 위협이 아닌데 그 위협에만 계속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죠. 그걸 부정평양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의 틈인 거예요. 그 깨는 걸 생각의 틈에 하고 자신의 이미지 넣고 하면 시냅스 굳어져 있던 게 그 이미지 때문에 뇌가 그걸 찾아요. 이거 뭐야?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그렇게 발견하게끔 뭔가 사람들을 통해서 메신저를 준다든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부자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자신이 어떤 걸 해야 될 때 그때 어떤 걸 보면은 개선점을 찾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딴 걸로 바로 넘어가요. 그리고 좀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내가 재밌어 하는 거로 뭐를 접목시키지? 이걸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재미없어도 해야 하는 게 있다. 이걸 생각해요. 이게 이 차이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지금까지 교육을 받아왔지? 이 차이인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지금까지 말했던 걸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신을 모르니까. 그들은 결국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을 잘 아니까 자신이 재밌는 게 뭔지를 알고 잘하는 게 뭔지를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인류적인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자신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 재밌어 하는 거를 잘 몰라요. 그냥 돈을 어떻게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본인의 재능으로 자연스럽게 할 때 많이 벌거든요. 근데 본인이 재밌지도 않고 이거 하면은 계속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는데 돈이 과연 벌릴까요?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재밌어 하는 걸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 됩니다. 전기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 정체성 프레이밍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나도 이 사람처럼 돈이 많아지려면 이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질문해 볼 때 답이 나와요.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뇌든 뭐든 간에 뇌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자신이 경험한 거에 대해서 이 사물을 해석하고 전두엽에다 다시 상을 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너무 흔한 말, 장미 바라봐도 다 다르다, 느끼는 거 다 다르다, 그런 것처럼 모두가 다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도 그렇게 해요. 굳어진 대로만 생각해요. 그렇다는 건 자신이 한계를 둔 그 안에서만 본인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가 주어질 수 있겠어요? 이 한계 안에서만 문제가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질문하면 분명히 답은 나와요. 저는 알고 써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뇌의 작동 방식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진화가 느렸다, 부정평양이다, 이것만 자신이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내 경험상의 오류이지만 내 습관처럼 하는 생각일 뿐이다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선택을 뭘 해볼까? 다른 행동을 뭘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의 시작인 거죠. 그럼 뇌는 다른 시냅스로 이렇게 줄기 하나를 쓱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제 그걸 굳어지게 더 세게 만들어 주려면 계속 같은 고민을 하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시냅스가 굳어지거든요. 1 더하기 1이 2라고 바로 연상되는 것처럼. 근데 그 시냅스를 굳어지게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자기계발에서 나오는 긍정학원 외쳐라, 100번 쓰게 해라,
100번 쓰기의 부작용은 팔 근육이 생기죠. 그리고 이게 싫은 거에 대한 시냅스도 굳어져요. 같이 굳어지니까 그 우세한 게 더 끌어당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운더리 안에서 세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시냅스가 가장 굳어진 것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뇌의 작동 방식이라고도 보지만 에고의 작동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면에는 아까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안녕을 한 건 누구죠? 나 자신이죠. 그러면 안녕을 받은 애는 누구예요? 그게 에고인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 두 명이 존재한다는 거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관찰자 효과가 바로 생기잖아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거만 알아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뇌의 작동 방식에서 이거 내 습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에고가 지금까지 그런 잡생각들을 미친 듯이 했던 그 습관이 아닐까? 에고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닐까? 이렇게 알아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물론 작동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할 때 생각의 틈을 활용해서 끊어주고 다른 걸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른 선택을 하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수용할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자존심 엄청 상하잖아요. 비판당하면 저게 뭐야 이러면. 근데 거기서 본인이 쿨하게 인정하면 거기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지금까지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막 피하면 그 상황만 계속 생겨요. 누군가 와서 너 그랬다며 하면서 또 비판하기 시작. 그거만 뇌도 각인시킨 거고 에고도 그거만 계속 복제해서 자기 정체성을 키워가지고 그거만 보이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틈을 만들어서 나와야죠. 탈출을. 다른 선택으로, 다른 행동으로. 꿈은 클수록 좋다라는 게 진짜 맞아요. 왜냐하면 사업가라는 꿈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 사실 사업이 돈은 더 많이 벌어요. 그건 당연한 이치죠. 그냥 경제주의니까. 그리고 보통은 일반적인 그냥 직장에 다니시는 분, 저도 직장인이었으니까 아는데 제 아까 명상하면서 한 게 굳이 연봉을 올려서 이직하고 싶다 했잖아요. 이미 그 바운더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나도 사업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사업을 생각하지 않고 왜 연봉을 올려서 이직할 생각만 했을까? 이미 그 바운더리에 있으니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드라마 했던 것 중에 세상 모두 다 이루어질지니 거기서도 점원이었던 분이 점장하고 싶다 했잖아요. 그 바운더리. 자신이 보는 바운더리 안에만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벗어나려면 큰 꿈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 큰 꿈은 100억, 1000억이 아니고 뭘 하는지에 따라서죠. 근데 그 꿈에서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본능적인 재능이 다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서로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타고난 재능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돈은 부산물처럼 따라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는 돈 말고 자신이 못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선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게 경제주의인 거잖아요. 또 경제주의가 막 자신만 돈 벌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선택을 받으려면 자신이 도움을 줘야 되죠. 도움을 주고 그게 경제적으로 환수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바운더리도 넓어지고 내가 어떻게 나의 재능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잡생각들이 모두 떠오를 때 안녕이라고 해서 생각이 딱 끊기는 그 지점을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넣으세요. 근데 그 이미지는 이미 봤던 게 좋아요. 성공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공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떠올라요. 시각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들어 보는 거죠. 저한테 마인드 무비를 요청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본 거를 떠올리면 상상이 되게 쉬워져요. 잡생각들을 멈추게 하고 그 이미지를 넣고 그 이미지에서부터 상상을 하면 본인이 마치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자문을 하게 돼요. 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가 오고 흐름이 달라져요. 이게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거죠. 생각의 틈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이혼을 20년에 했는데 그때 사실 제가 지금까지 20년부터 25년까지 이 5년 동안 살아왔던 게 모두 제 생각대로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명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명상을 하면서 두 가지만 3개월 동안 계속 반복했어요. 제가 이혼을 경험했으니까 나만 사랑해주는 여자와 재혼을 다시 하고 싶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녔던 회사는 연봉이 적었어요. 그래서 좀 연봉을 많이 올려서 이직을 하고 싶다. 그 다니던 회사도 사실 제가 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나와서 차린 회사인 거거든요. 물론 제가 투자는 못했고 더 이제 윗분들이 투자를 하셨지만, 근데 거기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회사 사정이 힘들어져가지고 본인이 다른 데를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막 의도에 넣었잖아요. 근데 되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건가? 한마디로 정리해고를 당한 거니까요. 그래서 되게 좌절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생각하는 대로 진짜 되는구나. 결국에는 소개가 잘 돼서 제가 원하던 연봉에 이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3개월 뒤에 진짜 그런 여성을 만났어요. 이거 진짜 생각대로 다 되네. 그걸 이제 경험을 해본 거죠. 그럼 이제 난 뭘 하면 될까? 이제는 어떤 거를 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40대가 되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사를 딱 가면 이사님들, 부장님들이 다 50대인데 그분들 다 회사에 얽매여 있으시고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아직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저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게 사람들이 목소리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 유튜브를 해볼까? 책 읽어주는? 그래서 그거를 또 명상하면서 넣고 대신 사람들에게 엄청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나 하고 싶다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었죠. 한번 제가 녹음을 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땐 정말 자기 목소리 듣는 거 진짜 별로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이직 기회가 또 왔어요. 엄청 또 연봉이 더 높아지는. 그래서 이거는 또 뭐지? 해서 그냥 그쪽으로 갔죠. 근데 가고 나니까 그 회사가 사장님 눈치 때문에 매일 야근, 주말에도 나가야 되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래도 돈을 많이 주니까 좀 참고 해보자 했죠. 근데 제 의도를 계속 유튜브에 넣었잖아요. 신기한 일이 또 벌어지게 돼요. 제가 휴게소 난간에 요만한 난간이 있잖아요. 문틈, 그거에 넘어져서 발목 인대가 끊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게 혹시 내가 의도한 거 안 하니까 그런 상황을 나한테 던져주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무시했죠. 그런 다음에 또 수술한 다음에 복귀하고 이제 일을 다시 하는데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집에 이제 해고 통보를 받고 꼼짝없이 한 6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인생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건 우상향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도 잠깐 이런 조정기간 같은 거 아니야? 지금 해고를 당한 게.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 다시 회사를 들어가고 이력서를 다시 쓰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안 하면 또 길어지는 거 아니야, 조정기간이? 그래서 이제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도를 아예 그냥 또 명상을 하면서 넣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웃긴 게 유튜브만 빼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블로그 하고 구매 대행도 해보고 막 이제 유튜브 보면서 막 다 따라해 본 거죠. 뭐 어떤 사람 막 1억 번다고도 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이제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랑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인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유튜브 해보라니까? 메신저처럼. 근데 그게 왠지 어렵잖아요. 이 진입장벽이 좀 있잖아요. 사실 채널만 만들고 하면 되는 거긴 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만 빼고 다 하다가 그 말을 하길래 3개월 동안 막 고군분투를 했는데, 그래, 재미도 없고 다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해보자. 근데 거기에 몰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만드는 것 자체가. 영상을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게. 그래서 와, 진짜 자신의 의도를 넣은 게 상황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정 안 하면 그게 그 길이라고 메신저까지 보내주는구나. 이런 세상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때 제가 해고당하고 월수입이 0원이 되니까 한 달에 진짜 최소로 줄여서 이자 나갈 거 나가고 6개월은 살 수 있겠다. 그게 이제 맥시멈이었어요. 근데 맥시멈이 됐죠. 그런데도 뭐 수익 창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돈이 없어지고 생활이 힘들게 되고 막막해지고, 그때 당시에 또 이혼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가족이랑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냥 여자친구랑 둘이서만 살고 있었던 때라서 정말 뭔가 힘들었죠. 그때는 배달앱 시킬 수도 없었어요. 그 흔한 배달 짜장면 하나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장을 보면 딱 그 안에서만 봤어야 됐고, 정말 최소 필요만, 이자 나갈 거 나가고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돈 때문에 힘들고, 그때 이제 여자친구랑도 엄청 많이 싸웠었어요. 여유가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책을 되게 많이 읽고 있었는데 모든 책의 공통점은 본인도 그랬다. 근데 마음의 여유를 찾을 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먼저 찾아라. 이게 솔직히 되냐?
마음의 여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현실이 지금 돈이 없어서 미쳐버리겠는데. 근데 그렇다니까 아 그래 나도 해보자. 그럼 여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진 것을 봤어요.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좀 팔다리 멀쩡하고 사람들이 목소리 좋다고 해주고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는 집도 있고 그리고 차도 있고 뭐 기름값 때문에 그때는 운전하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이미 가진 게 생각보다 많은데 내가 왜 뭐하러 이렇게 나갈 걱정만 할까? 지금 난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까 생각만 조금 달리 해보자. 근데 이제 유튜브를 만들 때는 제가 현실을 잊더라고요. 몰입을 하니까 현실을 잊어요. 이게 선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이거에 몰입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 줄 거라는 이상한 확신. 그러면 현실을 잊었으니까 오로지 그 생각만 하잖아요. 그게 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만 하는 거죠, 이제. 탈출구처럼. 그 만들고 명상하고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만 하게 됐을 때 이상한 확신이 되고 거기서 상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상상을 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에는 이게 된다라는 게 이상하게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보름 이제 진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는 형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옛날에 저를 정리해고 하셨던 사장님이 미안함을 좀 갖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나와서 만들고 처음부터 고생했는데 근데 그분이 형한테 야, 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했더니 아직 말을 못했대요. 너가 말이 없어서. 근데 그때도 신기하게 형 그럼 말씀하지 마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거길 돌아가면은 바로 400 정도는 생길 텐데 하고 3일 뒤에 유튜브 하나 영상이 터지면서 그리고 컨설팅을 제가 해준 회사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도 수익이 생기면서 동시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24년 1월이 오는 게 되게 두려웠거든요. 12월 31일에 이제 하고 보통 1월 10일에 돈이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1월이 오는 게 너무 두려운데 그게 다 한 번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신기하다. 내가 상상한 대로 진짜 현실이 되는구나. 이걸 그때 되게 확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몰입을 하는 순간에 탈출구가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상상을 시작하고 이게 된다는 확신으로 이어졌을 때 이게 현실이 되는구나. 이 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부터는 그거를 좀 계속 사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뭔가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내가 내면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죠.